전문가를 믿고 내 소중한 돈을 맡겼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황당한 계약 이야기들, 지금부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 과연 내 돈은 이제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세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A, B, C, C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A씨는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C씨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다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이분들이 전문가 조언을 믿고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회사들이랑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요, 아주 뼈아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깨지면서 정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부딪혔다는 거죠.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A씨와 B씨,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법원 판결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A씨는 이겼고요, B씨는 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똑같이 전문가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왜 한 명은 법의 보호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완전히 다른 판결 뒤에 숨겨진 그 결정적인 법리적 차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의무와 위험. 법원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가 핵심이에요. A씨 사건의 승패를 가는 결정적인 개념,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문가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법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법이 왜 이런 높은 기준을 요구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전문가에게 돈을 맡길 수 있고 이 금융시장 전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A씨의 펀드 매니저는요, 투자하려던 회사에 핵심 기술에 아주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줬어요. 이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진짜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걸 숨겼다는 거, 이게 바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법원이 본 거죠. 그런데 B씨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B씨가 거래한 파생 상품이라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초고위험 상품이에요.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움직이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순식간에 원금 다 날리고 오히려 상상도 못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법원이 바로 이 점을 본 겁니다. 증권사가 B씨 재산을 급하게 팔아치운 것, 이걸 전문용어로 반대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B씨 손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한 계약서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B씨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정당한 위험 관리였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행동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전문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사인한 그 계약서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바로 C씨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닌 아주 강력한 정부기관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C씨가 사인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은행은 진짜 사소한 것 하나만 꼬투리 잡혀도 대출금 당장 다 갚아,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요. 예식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계약금만 돌려줄게요 하면 끝이었어요. 이건 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통쾌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공정위가 약관규제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은 무효야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예식장이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게 하고 은행도 진짜 중요한 위반 사항이 아니면 대출금을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딱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건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구두 약속 녹취하거나 꼭 문서로 받으세요. 둘째,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BC 사례처럼 고위험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내 자산이 강제로 처분되는지 그 반대매매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계약서가 너무하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공정위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관행에 맞서서 내 소중한 돈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있는 대출 계약서, 보험약관, 하다못해 헬스장 계약서라도 한번 꺼내서 살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계약서는 안녕하신가요?